이게 경향신문의 김용민의 만화 화백께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무법천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법농단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법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 대법관부터 쭉 해가지고 자기들 사이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주권자들 위에, 헌법 위에 자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다는 게 완전히 황당한 노릇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대법원장하고 뭐 여기 이제 증거인멸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증거인멸하고 지금 분명히 영장을 이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검찰에서 이제 발부를 했는데 그거를 영장 판단하는 판사가 이 수사를 못하도록 이거를 갖다 기각시켜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 지고 있다가. 그러면서 그 며칠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대법원 양승태하고 이런 사람들이 김명수도 뭐 여기 이제 끼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래가지고 같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잖아요. 주권자들이 이 사람들을 믿고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정치, 이런 사람들이, 주권자들이 정치를 잘해달라, 법을 잘 보살펴달라, 언론을 똑바로 해달라 해갖고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적폐가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완전 터졌는데요. 터지고 보니까 보면 볼수록 더 황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언론 사태를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언론이라는 건 뭔가요? 우리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를 터뜨려 가지고 해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완전 적폐 일부 1%를 위해서 일반 사람들의 귀를 틀어막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을 가리고 이런 역할을 지금까지 계속 해온 거예요. 제일 심한 기간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동안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부터 쭉 있었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콱 틀어막아버린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 10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법이 나는 우병우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저럴 수가 있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눈을 딱 치켜뜨고 사람들을 째려보지, 도대체 무슨 어떤 힘이 있길래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대통령 위에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지금의 이제 사법농단을 보니까 이제서야 아하,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저 정도로 썩어 있었고 자기들 안에서 완전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영장이 이렇게 발부가 되면은 기각이 되는 경우가 10%가 기각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 사법농단 이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기강을 흔들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영장 기각이 90%가 영장이 기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굴러온 이 사법에 해당되는 사람들 전부 다 파헤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문재인 정부가 김명수 대법관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뭔가 자기도 거기서 나쁜 짓 할 때 같이 했다, 그런 증거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다가 이번에 한번 보세요. 박지원하고 여상규 이 사람들이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이제 법에 대한 어떤 문제, 그러니까 법사위가 중요하잖아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중요한데 그거를 자한당에 줬더니 자한당에서도 악당 중에 악당 보니까 여상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법사위 위원장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성깔이 못됐고 사고가 못돼 처먹었는지 완전히 적폐 중에 적폐더라고요. 박지원하고 같이 이제 싸우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완전 갈지마오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법사위니까 중간에서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을 다 법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이 사람이 중간에 말을 계속 막으니까 여상규 이 나쁜 놈이,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중간에서 사이를 안 보고 계속 말을 틀어막냐고. 다들 뭐 이게 자기 혼자만
자기 혼자가 다 무슨 독재인가요, 이게 지금 민주시대에. 정신 나간 사람, 이 사람. 여상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자한당의 법사위를 맡고 있는데요. 내가 이걸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세상에 지금까지 얼마나 해먹었으면은,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또 법사위를 맡냐. 이 정말 너무 악몽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경남 하동에서 국회의원에 뭐 이제 계속 걸린 사람인 것 같은데, 경남 하동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더 이상 국회의원 시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일제 치하의 독재 정권에, 예, 거기서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이제 달콤한 맛을 본 정말 더러운 똥파리 중에 똥파리인 거예요. 큰일 날 사람들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박지원이 일가를 했어요. 당신이 뭐냐? 당신이 뭔데 사람들 얘기하려고 하는데 입을 틀어막느냐? 이러면서 이제 했죠. 너 판사 출신 아니냐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이 적폐에 제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간첩 조작을 했었던 장본인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본인들이 뭐 간첩 조작을 해놓으면 그래 맞다 하면서 판결을 내려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판사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박지원 이분이 좀 되게 이제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영리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주권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이제 그 짧은 대화 안에서 이제 폭로한 거죠. 저는 이제 그 박지원 국회의원 그분 말씀을 듣고 저도 알았으니까요. 아, 진짜 지금이라도 터졌으니까 다행이지. 어쨌든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어쨌든 하나씩 개선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체돼 있지만, 이렇게 완전 벽돌처럼 돼 있지만, 이걸 물을 부어서 그냥 스폰지가 완전히 이렇게 돼, 벽돌처럼 물을 부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나씩 좀 이렇게 풀어낸다 하더라도 어렵겠지만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부패의 이 공화국의 늪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언론과 그다음에 이제 이 정치 이게 다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완전 주권자들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절대 해결책은 없다. 우리가 싸워야 된다. 더 큰 결기를 가지게 되는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진경준이가 이제 넥슨에서 공짜 주식을 120억을 받았는데 그때 완전히 막 고개 뻣뻣하게 들고 막 눈이 땡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뭐 잘못한 거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이 어디 아프나 정신이 나갔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하고 경찰 이것들이 완전히 서로 간에 쏘기고 쏘고 쏘가주고 떡값 주고 받고 정부도 마음대로 빼내고 자기들 법을 아예 그냥 국회의원들을 그냥 구워 삶아가지고 법안을 요렇게 올려라면서 만들어가지고 줄 정도로 지금 저거들끼리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예. 이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주권자들이 바짝 긴장을 해가지고 이럴 때 더욱더 있잖아요. 큰 소리를 내고 이 사람들을 질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넥슨에서 공짜 주식 먹어서 뇌물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죄수복을 입고 있던데 120억을 어쨌든 먹었어요. 공짜 주식. 그 검찰한테 아무리 친구지간이지만은 120억이나 되는 이 돈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뭔가요? 나중에 이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했다는 거예요. 무혐의를 했다는 거예요. 또 판사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죄를 적용을 해가지고 4년을 확정을 했다는데 뭐 3년 집행유예 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건가요? 지금 이거 오늘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지금. 아니 무슨 라면 뭐 하나를 가져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무슨 지금 이 시대가 뭐 장발장 시대인가요? 예? 그런 거 가지고는 완전 무슨 질타를 하듯이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이 120억 먹은 것은 7년 나왔는데 그것도 4년으로 또 깎고 그 다음에 120억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다른 죄를 적용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도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다. 법 쪽의 사람들 정말 지금 문제가 많아서 이 사법의 농단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검사님에게 이 힘을 실어드리고 정말 박수를 보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힘들지만은 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그대 괴물들과 싸우는 이런 정의로운 분이 있다는 것이 희망이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주권자들은 그런 희망을 믿고 있잖아요. 같이 발을 맞출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박지원 이분이 그 청문회에서 이은혜라는 이번에 이제 이 사람이 또 그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추천한 인사죠. 근데 이제 전입을 8번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왜 8번 했냐 이런 거는 이제 뭐 이런 거는 아예 그냥 무조건 부동산 투기 아니면은 뭐 애들 학교 좋은 데 보내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서 어떻게 8번이냐 전입을 하느냐 완전 중독 아니냐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차에 박지원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이제 다른 질문을 막 던졌어요. 뭐 낙태 문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그 상대를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그 유교적이고 이런 어떤 문화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을 얘기했을 때 자기 소신을 얘기했을 때 조금 피곤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신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은혜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국회의원이 아이고 참 말 정확하게 잘 하시네요. 그렇다면은 정확하게 얘기해라. 8번 전입을 왜 했느냐. 이제 다른 거 다 똑똑하게 얘기하면서 그거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돌직구를 날리니까 이분이 사실은 개인사라 말하기가 참 곤란했는데 자기가 이제 엄마의 말을 거부를 잘 못하는 그런 이제 신혼 시절 그랬다는 거예요. 신혼 되기 전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반대를 해가지고 그래도 엄마 몰래 결혼을 이제 강행을 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주소를 이전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대부분 다 이제 그 사랑에 관련되는 문제로 집을 이전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이분이 그렇게 사실대로 똑바로 말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청문회에서 얘기하기에 너무 난감한 문제라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엄마한테 이제 너무 끌려가는 그런 처녀 시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이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은 딸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가 가진 삶의 모든 이런 그 엄마가 에너지가 큰 분이 있겠죠. 이거를 딸에게 투사시켜 갖고 딸이 그거를 이제 그것을 하길 바랬겠죠.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딸은 엄마의 어떤 바람에 맞는 어떤 실력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이제 결국은 판사도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엄마는 생각하겠죠. 네가 판사 된 것은 다 나의 공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딸이 자기의 노력은 작게 생각하고 엄마의 노력을 너무 이제 크게 생각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만약에 요즘 같으면 혹은 여기 미국 같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딸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자기의 의사가 중요한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끔찍한 어떤 그런 그 인격 모독이에요. 자식도 어떤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옛날 이분이 이제 이은혜 이분이 나이가 꽤 이제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 정신, 그 정신이 이분한테 있어가지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에 이제 좀 딸려가는 그런 형국이었던 것 같아요. 이 외에는 아주 똑바로 박힌 똑바로 정신 상태라든가 멘탈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건강하고 좋은 분 같았어요. 순수하고. 근데 이제 이분을 보면서 생각난 사람이 이분은 화장기도 없고 보니까 완전 머리도 생머리에다가 진짜 거의 뭐 대부분 자기가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독서력도 많은 거고 좀 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박근혜가 그때 이제 장관으로 추천했었던 조윤선이 생각나는 거예요. 조윤선이 한 달에 뭐 몇 억씩 갖다 써가지고, 이제 질문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몇 억씩 쓸 수 있냐 이러니까 조윤선 하는 말이 내가 씀씀이가 좀 해퍼가지고 사람들한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그랬다. 이런 말을 그때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로 개탄을 했었거든요. 아니, 저런 정신 빠진 여자를, 완전 사치와 허영에 정신을 못 차리는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를 장관으로 추천하고 참 청문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주권자로서 창피하더라니까요. 그런 사람도 박근혜가 통과시켜버리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나라가 걱정이 진짜 걱정이 한숨이 나오더니 그래도 이분은 어쩐 사랑 때문에 아주 그냥 유교 시대 때 거기서 탈피를 좀 못했던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소신 발언 이런 것은 지성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과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소신 이런 거는 굉장히 분명하고 깨끗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박지원 국회의원이 그래 마음에 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에 하도 부패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이 정도로 깔끔하고 깨끗하면은 나는 좋다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지금 현재 생각은 그래요. 조금 더 엄마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나온 게 아니니까 그거 빼고는 이분이 좀 진실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좀 즐겨보는 방송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상호의 고발 뉴스, 그러니까 TV 뉴스 브리핑이에요. 이거는 내가 보니까 유쾌한 TV 뉴스 비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에, 방송이나 신문사를 지금까지도 사실은 못 믿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작전으로 써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작전인가 아닌가 계속 살피는 그런 게 많았는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은 KBS, MBC, JTBC, YTN 할 것 없이 전부 다 완전 가짜뉴스 도배를 했었거든요. 방송국도 그렇고 뉴스들도 그렇고 그리고 조금 괜찮은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뉴스들도 어쩌다가 이제 하나씩 사실을 말하지 사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의혹을 가지고 무슨 조폭 의혹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한 5번 정도를 봤어요. 나는 진짜로 4-5번 SBS에서 만든 프로를 그거 완전히 이거는 100을 봤을 때 1도 말도 안 돼요. 100%에서 1%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것을 우리 주권자들이,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을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인가요? 예. 그래서 SBS가 경기도에서 제일 이제 이 인기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경기도 사람들은 다 이제 알아낸 거죠. 그렇게 한심하니까. 그때 자기들이 그걸로 얼마나 뉴스 방송 시청률 높였나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은 시청률 뚝 떨어지는 거겠죠. 어쨌든 그것이 알고 싶다. 완전 엉터리 중에 엉터리인데 다른 프로는 좀 소신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상호 기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SBS가 그래도 괜찮은 소신 있는 내용을 꽤 발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때문에 이미지가 완전히 꽝된 그런 뉴스죠. 그래서 저는 아예 SBS는 보지도 않아요. 완전 저것들 거짓말쟁이다 이런 생각 들어가고 KBS도 신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김부선을 며칠 앞두고 있잖아요. 3일 앞두고 김부선이 말하고 있는 거 아무 팩트도 없어요. 김부선 혼자 떠들어대는 얘기 들이밀면서 내가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었다. 내 말을 믿어라. 내가 전 거다. 이런 엉터리 중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완전
내보내는 거 보고, 신뢰할 수 없는 방송이라는 것. 예, 하나를 보고, 뭐, 무조건 전체를 다 보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신뢰가 한번 딱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 것도 너무 의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회복되기가 힘들죠. 그리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김제동의, 뭐, 생방송인가요? 뭐 그런 것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KBS에서 하는 행동이 신뢰가 안 가요. 그리고 이제, JTB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때 아무 근거 없는 뉴스를 이재명에게 그 불리한 뉴스를 계속 내보냈거든요. 아이고 저것들 삼성 뿌락지라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신뢰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뉴스를 완전히 아이고 참 찾아보기 그러니까 진짜 필요하면은 들어가갖고 유튜브로 찾아보지 그냥 뉴스 뭐 자기들 실시간 띄워놓고 절대 안 봐요. 시간 아까워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너무너무 좋은 게 이상호 이 기자님이 나와가지고 이 유쾌하고 재밌는 뉴스 브리핑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즐겨 보고 있는데 이분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재밌어요. 지루한 것도 되게 재밌게 잘 풀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그리고 깊은 내공을 가져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삼성 문제라든지 농민 그다음에 노동자 이런 약한 사람들에게 아주 따뜻하고 또 강인한 공평한 그런 시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취재를 하고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해왔던 분이어서 그런지 되게 살아있는 생생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뉴스 자체는 사실 신뢰를 전혀 못하겠지만 이상호의 고발 뉴스 브리핑은 어마어마한 신뢰가 간다. 예, 그래서 이 뉴스 브리핑이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께서 어린이집에 투명회계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투명회계 무슨 투명회계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단체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단체가 이런 데 들고 일어난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어린이집에 나가는 돈이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이죠. 도민의 혈세인데 왜 숨겨야 하나요? 왜 어린이집의 원장들은 이런 진짜 너무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숨기면은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뭐 1000명씩 이렇게 뭉쳤다고 해가지고 경기도에 와서 오히려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원가 공개하는 거 좋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그 어린 애들을 잘 하고 있는지 어린 애들한테 진짜로 보낸 돈이 거기에 쓰고 있는지 그것을 혈세니까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데 이거 무슨 이런 진짜 또 자기들이 1000명씩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뭐 일반 조그만 어린이집도 이제 그 시스템으로 관리하려고 들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도 여기 동참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나쁜 짓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안 돼요. 예. 어린이집 원장들 이 사람들 진짜 옛날에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었나요? 아니 조금만 힘을 합치면은 무슨 자기들이 권력이냐 하는데 그 돈을 자기들이 왜 받아내야 될 권력이 그게 권력인가요? 절대 안 됩니다. 비리는 절대 안 됩니다. 뭐든지 정직하게 하면은 제일 편합니다. 안전하고, 평화롭고, 그 안에서 신뢰가 삭트고, 사랑이 삭트는 거죠. 그리고 삼성 반도체에서 결국은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한 분이 더 돌아가셨답니다. 너무너무 슬픈 일이고요. 삼성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일반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이분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의 일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 일도 주시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뉴스에서 조그만 뉴스 회사던데요. 그 회사 이름은 까먹었는데 좋은 회사 같아요. 김부선 이재명 의혹에 대한 뉴스가 7,295건. 아니 김부선하고 이재명 도지사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런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7,295건이 지금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뉴스하고 무슨 신문기사 보도하고 이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뉴스를 내보내는 회사나 아니면은 방송사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팩트는 없고 전부 다 무슨 SNS 설전 거기 나와가지고 완전 나는 정말 거기 나와갖고 무슨 변호사니 무슨 언론사니 이런 사람 나와가지고 김부선을 쉴드 치면서 이재명을 비난할 때 얼마나 황당하든지 아니 저런 사람한테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방송 출연료를 주나 진짜 돈 아깝다. 뭐 돈이 썩은 돈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공부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쓸데없는데 인생을 낭비를 하나 너무너무 사실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사라들 얼마나 저는 불쌍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하면은 이상호 기자님은 완전히 진짜 최고의 최고. 진실을 말하잖아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내가 볼 때는 작전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못 받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주권자들한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언론도 그렇고 사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잖아요. 너것도 우리하고 같은 주권자가 아니냐. 이제 우리의 이 미래를 위해서 2세 3세를 위해서 정신 차리자.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화이팅! 바이!